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오늘 2017년 6월 18일 우리 본방의 번외편 이야기를 같이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짧은 이야기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미 제가 등촌동 여아 살인사건에 대한 건 한번 컨텐츠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진행을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뭔가 좀 아이러니하긴 하다. 좀 이유와 목적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였죠. 6월 16일, 6월 17일이었나요? SBS의 그 방송에서 이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끼리 이제 회자가 되고 지금 실시간 검색 순위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사실 이 방송을 한번 준비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번외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였냐면, 이 어제 방송이 진행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인터넷상이 난리가 난 이유는 실제 이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왜 다 싸잡아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마치 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모든 사람들처럼 포장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대 세력들, 그냥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선 문제야, 이상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의 내용이 붙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전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꼭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고, 반드시 SBS의 그 프로그램을 봐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어제 그 내용의 중심 골자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8살 여아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다 중심을 맞추는 게 아니라 편을 또 나눠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은 니네가 그런 이상한 커뮤니티라는 거야. 한쪽은 우리가 뭔 이상한 짓을 한 거야, 우리는 그냥 우리들끼리 노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해서 내용이 약간 이상한 쪽으로 와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건 이 내용이 다시 한번 회자되고 논란이 다시 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라오는 건 캐릭터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떨지 정말 생각을 해보고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어제 그 방송을 보고 나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편을 나눠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 유튜브 댓글에도 제발 부탁이지만 편을 나눠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들만의 문화라면 문화라는 거 인정하고, 그걸 싫으신 분들은 그냥 안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살인마가 정말 빛도 꽃도 못 피운 그 8살 여아를 정말 잔인하게 저 세상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일단 몇 가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갈게요. 등촌동 여아 살인 실제 유기 사건입니다. 올해 2017년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둔촌동에서 실제 있던 일이고요. 가출했던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자퇴한 소녀, 고등학교를 자퇴한 18세 소녀가 자신의 그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살 여아를 집에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기 좀 빌려주세요라는 말에 나 전화기가 집에 있으니 충전해야 돼 라고 집으로 유인을 해서 그 아이를 굉장히 아무 이유 없이 살인하고, 그리고 시신을 토막내고 유기를 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범인으로 잡혔어요. 내용에 대한 건 저번에도 했으니까 간단하게 스킵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건 이 미친 여자애는, 이 미친 여자애라고 할게요. 이 미친 여자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조현병이 있다, 우울증이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좀 요리조리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하지만 넌 딱 걸린 거예요. 너는 계획을 했다라는 게 모든 게 다 밝혀진 겁니다. 첫째, 어떤 사람과 문자한 게 들켜진 거죠. 계획살인입니다. 검색 기록까지 나왔어요. 실제로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 언제인지도 찾았고,
학교 시간에 언제 있다도 실제로 찾았고 거기에 나온 내용들 있죠. 언제 등교 언제 하교, 방과후 수업 언제 끝난다 확인 다 하고 나 이제 사냥 간다 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이 3시간 이내에 다 끝났어요. 아이를 납치해서 죽이고 3시간 만에 모든 걸 토막을 내고 그 시신을 유기해서 깔끔하게 처리한 데까지. 얘가 정말 계획적이 아니라고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방송을 할 때도 같이 있었던 공범이 있었다라고 그때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공범이 있더라. 그 공범은 시신 일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부를 갖고 가다가 그 사람이 잡혔을 때 진술한 바에 따르면 그거 시신인지 몰랐어요 라고 하고 그걸 길 가다 쓰레기에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이 범인의 공범은 2명입니다.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범인이. 그래서 이 사람하고 2명이 나와서 거기까지 내용을 저도 하고 진행이 끝났는데 이제 SBS 방송국에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알려준 거죠. 그 공범을 자행했던 그 여자가 그리고 그 지금 실제 범행을 저지른 애들이 캐릭터 커뮤니티라는 그런 어떤 카페, SNS 사이트에 가입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캐릭터 커뮤니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좀 해봤는데 커뮤니티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뭔가 저도 처음 보는 거여서 좀 놀랐습니다. 캐릭터 커뮤니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를 남자, 여자를 설정을 하고요. 자신의 직업 같은 걸 딱 설정을 해서 들어가서 일종의 상황극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좀 그래서 거기 뭐 매니저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매니저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딱 공표를 하면 그 중에 좀 이제 필력 좋고 능력 좋은 사람들을 섭외해서 뭐 경쟁률이 되게 높다고 해요. 10명 정도끼리 최대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연기를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남자와 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뭐 사랑하는 역할, 이렇게 해서 뭐 사랑하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이제 하나의 자신들의 뭐 생각과 그걸 표출하는 공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이제 캐릭터 커뮤니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캐릭터 커뮤니티가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캐릭터 커뮤니티 중에 이제 파생된 형태로서 굉장히 잔인한 걸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극적 소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살인, 강간 이런 걸 소재로 잡은 해서 뭐 거기에 자신의 역할을 하나 넣어서 들어가서 그런 이제 말도 하고 막 그런 걸로 해서 자신들끼리 대화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커뮤니티를 실제 이 두 사람이 했다는 건데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에서 했고 실제로 그거를 통해서 만났다는 게 방송 내용의 핵심 골자였습니다. 그 방송이 방영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저런 거 다 제재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근데 막상 그걸 그냥 순수하게 자신들의 취미생활처럼 하셨던 분들은 아니 이게 왜 잘못인데? 라고 해서 이 둘끼리 싸우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골자의 내용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어제 그 방송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범이었던 그 여자 있죠? 그 여학생이 실제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올 때 변호인단이 있었답니다. 변호인이 아니에요. 변호인단이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답니다. 12명.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박모 대통령도 실제로 그 고용할 때 인원수를 보면 꽤 많이 하죠. 변호인단을 했다고요? 12명? 근데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실제 그 지역에 검사 출신도 있었어요. 검사 출신 변호사예요. 여러분 혹시 그 전관예우라고 아십니까? 검사 출신들이 실제로 처음에 하면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 1년 동안은 승소가 되게 많다. 승소율이 높다. 뭐 이런 식. 그런 이제 루머도 있는데 그런 변호사에 실제 얼마 전에 했던 그 우병우를 변호했던 변호사들까지 12명. 최소 금액 몇천, 최대 몇 억까지 들어갈 수 있는 초호화 변호인단 12명입니다. 전 거기에 주목을 했어요. 여러분, 시간 질질 끌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SBS 방송국에서 얘기했던 핵심 골자는 정말 불쌍한 여자아이가 하늘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행을 자행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둘이 있는데 그 둘이 지금 법망을 피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법망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살인범 직접 했던 걔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너는 정말 최고의 형량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들리는 루머에 의하면 집이 되게 잘 산다고 알고 있지만 너는 절대로 정상적으로 이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없어야만 합니다. 그 아이가 그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모든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하늘로 갔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당신은 그 두려움과 그 공포와 그 무서움을 다 받고 끝까지 그 안에 사셔야만 합니다. 절대로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라고요. 두 번째가 법망을 피해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인단 12명 붙었거든요. 왜 붙을 것 같으세요? 안 될 게임에 붙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자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언론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언론은 피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언론이 이 관심을 끊어버리면 변호인단 12명이 이길 겁니다. 변호인 12명이 붙었다는 건 이거 분명히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그 공범이 했던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거기에 방송에 나왔던 내용인데 증거자료입니다. 공범, 실제 시신을 유기했다. 살해 혐의는 없어요. 시신 유기죠. 시신 유기의 혐의를 지금 검찰이 주려고 하는데 변호인단은 그걸 막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피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진짜 이 여자애 잘하면 시신 유기 혐의, 무혐의 판정 날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세요? 시신 유기는 무혐의 판정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뭐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우리 제발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상 지금 현재 이 시신을 같이 했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공범 혐의를 적용해 시신 유기 혐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신 유기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대고 있어요. 첫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손가락 예뻐? 손가락 예뻐? 그 손가락 자를 그 손가락 예쁘냐고요? 시신을 걔가 와서 토막을 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손가락이 예쁘냐?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예쁘냐? 응, 손가락이 예뻐. 이런 걸 검찰은 하나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겠죠. 그리고 걔가 사냥을 나간다. 이제 죽이러 가겠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캐릭터 커뮤니티가 문제예요. 캐릭터 커뮤니티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했던 대로 그런 상황극을 하는 줄 알았다. 이래버리면 이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신을 유기했다. 이 여자애가 진술을 읽겠습니다. 검은 봉투를 받았는데 난 그게 시신인 줄 몰랐다. 그냥 열어보지 않고 들고 다니다가 야구 헤어질 때 집 근처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이 사람 무죄 떨어질 수 있어요. 나 이거 캐릭터 커뮤니티인 줄 알았어요. 몰랐다니까? 그 얘가 준 거는 그냥 봉투인 줄 알고 쓰레기인 줄 알았어. 나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갖다 버린 거야. 이렇게 진술을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상 어떤 것도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호인 12명이 왜 붙었겠냐고요. 변호인 12명이 붙었다고요. 이거 승소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 사건은 그냥 그렇게 변호인단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지금 그것이 얘기할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했던 그 내용을 사람들이 보고 와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와 하고 얘기하는 골자가 서로 생각이 다른 커뮤니티에서 그 커뮤니티 없애야 돼. 너 왜 그래? 이런 걸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얘기하고 싶었던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핵심 골자는 여러분들 이 사건 잊지 마세요. 이 사건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사건을 잊어버리시면 이 변호인단 12명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고요. 캐릭터 커뮤니티인 줄 알았다. 그 쓰레기는 보지도 않았다. 그 봉투는 보지도 않았다. 왜냐면 그건 버려서 이미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상 법은 실제 이 공범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이거에 대한 완벽한 반박의 증거를 들이밀지 않는 한, 아니면 여론이 심각해지지 않는 한 절대로 얘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잊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그들이 더 원하는 겁니다. 핵심 골자가 사라지고 중심 내용이 12변화 윈다인에 붙이고 공범 그 여자애한테 잡히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 붙이니까 이래버리면 그들이 좋아하는 일만 생긴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그 둘이 정말 지구상 가장 끔찍한 벌을 받길 바랍니다.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